보신 것처럼 16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료산업 활성화와 의료 공공성 훼손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진통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일단 정확한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병원은 그동안은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법인의 비영리 기관만 세울 수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제주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병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내에서는 이제 비영리법인, 민간 기업이나 그리고 이제 개인이 민간 자본으로는 절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민간 기업은 어차피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병원 수익을 외부로 이제 가져나가겠죠. 수익을 배분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의사나 뭐 지자체, 정부, 학교, 법인, 사단 법인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기관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일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돼 있는 제주도나 송도와 같은 이 경제특구에서는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이 되어 왔지만 이건 법적인 허용이고 실질적으로 반발 여론이 너무 우세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한 6대4 정도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원지사가 이제 어떤 좀 첫 단초를 깬 셈인데 어쨌든 이런 반대로 인해서 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건 그동안 이제 이익을 남는다 하더라도 의료시설이나 아니면 인건비나 연구 용역으로 재투자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걸 좀 풀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반대 여론과 찬성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까지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원래 애초에는 도민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그 맞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 이제 수기 공론화위원회에서의 이제 조사를 보게 되면 영리법원은 안 된다가 5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이제 원지사는 일단 공론화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밝혔었거든요. 그걸 어제 반박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위의 결정을 따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제주도라는 어떤 특징도 있습니다. 제주도 일자리가 굉장히 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또 외국 자본을 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이미 병원이 700억 원 이상 들여서 지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전문 인력들이 130여 명 이상이 지금 매달 인건비가 7억 원 이상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만일 그대로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이 원지사의 경우에는 종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본 소송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2015년에 이제 정부가 허가를 내줬고요. 이제 건설이 지난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국의 허가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우리나라 법인의 경우에는 병원의 경우에는 정부나 중앙 지자체가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인건비는 나가고 만에 하나 700억 원대 건설비가 들었다 하면 100% 중국 자본인데 그 상황에 뭐 이제 감가상각비를 이제 더하게 되면 소송으로 갈 경우는 1,000억 원대로 소송이 비화될 수 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게 만일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병원을 유치하겠다, 특구로 지정해주고 난 다음에 번복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외교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이제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지난 대선 때로 되돌아보면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의료 영리화 쪽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16년 만에 영리법원이 일단은 그 문코를 텄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 단초 첫 출발은 2002년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내에서 영리법원 설립을 이제 검토된 것이 시작으로 해서 그 기점을 본 건데 사실은 이 중국의 이 녹색병원, 이제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이 병원의 경우에는 2015년 허가를 득했고 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전 정부에서 승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아무리 반대 입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물론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난 대선 때는 뭐 이 정부 여당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이 원지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경우에는 더 이상 국내에서 영리병원을 승인해 주는 일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참보한 논란이 이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각각의 논리를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공공성 의료를 훼손시킬 수 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미국보다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를 들여와서 정말 명의들만 진료를 할 경우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서민들은 진료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단초가 돼서 지금은 이제 전제 조건이 의료 관광,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은 내국인이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거부할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른 지역도 역시 이런 비슷한 영리 병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 찬성론자들의 경우에는 뭐 해외도 그렇고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의료 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 자기들만의 밥그릇 싸움 좀 있고 네. 외부를 좀 배척하는 상황이 있고, 우리는 지금 원격 치료며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뭔가 하나 단초가 좀 필요한데, 그러려고 보니까 OECD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을 포함해서 뭐 독일, 싱가포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이제 이 의료 산업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 진영, 특히 이제 뭐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의료비가 오를 것이다, 의료 공공성이 해쳐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리병원이 생기게 되면 호시탐탐 재벌들, 대형 이 병원 등 좋은 이제 어떤 일거리 투자처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남아 있고요. 영리병원이 생기게 되면 특히나 지금 잘 돼 있는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영리법원이 이제 투자 목적의 병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의료비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영리병원의 이런 이 탄생이 지금 우리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조건부를 일단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작용을 좀 면밀히 좀 살펴보는 것, 어떤 실험적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이인철 소장과 함께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의 우리나라 의료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